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6월 9일 일요일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것만 보시는 분들, 하여튼간 경주로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예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첫 경주입니다. 1300m고요. 국내산 육군 1경주입니다. 여기 이제 스케일킹, 그 다음에 큐피드 미루, 흥행불패, 원더풀 테크노. 자, 이런 마필들인데, 그냥 여기는 그냥 넘어갈까요? 왜냐하면 이 큐피드 미루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 그 장추열 기수 때 인기 1위였었거든요. 장추열 기수가 3착, 4착 뭐 이렇게 왔을 때. 그냥 얘가 왜 그래요? 제가 토요일에 얘기했던 갈색 도전자라든가 뭐 그렇게 좀 뻣뻣한 말들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또 뭐예요? 뭐 이런 말들 그다음에 올해다 함께자 이런 말필들. 이 큐피드 미르도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기승술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장추열 기수가 그걸 커버를 못 했느냐? 했어요. 했는데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예상가들이 예상지나 인기말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만들어 버려야 되잖아요, 인기말을. 그건 지금 그것만 갖고도 얘가 제일 많이 뛰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말들이 들어가면요, 어떤 그런 그 여파 데미지가 나타나긴 그냥 많이 나타나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인기에 비해서 그 상응하는 결과를 못 내요. 근데 그런 거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팅에 의해 손이 휙 나가면 안 되죠. 그냥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 또 하나 이제 다른 얘기 할게요. 3번 흥행불패입니다. 흥행불패가 블랙 스펙터랑 동반 습보를 해요. 월요일 날인가 동반 습보를 해요. 막 들고 패고 그래요. 근데 이 블랙 스펙터라는 마필이 아직 육군이죠. 육군말인데 이 내주로 해서 이 흥행불패가 안쪽에 있었고 블랙 스펙터가 바깥에 있어요. 그 상코날 여기 딱 돌아서 이제 막 와서 습보를 여기서 와 띄웠는데 여기서 이 블랙 스펙터한테 쳐지니까 문정균 기수가 들고 패요. 들고 패가지고 그 다음날 나오는 거 보니까 걸음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제가 좀 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430km, 40km 나가는 말을 그렇게 들고 패고 해가지고 그냥 그런 거예요. 440km짜리하고 예를 들어서 470km, 80km, 40km 이렇게 정도 차이 나면은 얘네들은 여러분들 주폭 자체가 틀려요. 물론 440km짜리도 유연하면은 그건 열외입니다. 이런 말들 같으면은 체구가 작고 다리에 어떤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적인 주폭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간다고 해서 두들겨 패면 어떻게 해요? 가랭이 찢어지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가랭이 찢어지면 어떻게 해요? 무리가 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울을 건너는데 내가 이렇게 발로 한 다리로 뛰어와서 건너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있지. 점프를 해서 그러면. 근데 내가 늘어나지도 않는 그런 주폭을 갖고 껑충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다리가 못 따라온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동물이라고 해서 두들겨 패가지고 너 걸음을 늘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 몸에 한계가 있는데 늘어나겠냐고요. 그게 이제 유연성이 있으면 늘어나요. 근데 유연하지 못한 말은 못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1번 스케일링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큰 코 다쳤지 않습니까? 장추열 기수인데 딱 지금 상황에선 1200 같았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1300은 뭔가 좀 부족해요. 그래도 배팅권에서는 뺄 수가 없어요. 왜? 상대가 그만큼 약하니까. 원터풀 테크노도 주행심사에 이렇게 시원하게 보이는 게 없어요. 제가 이 마필도 1300은 조금 길어 보인다라고 지금 그렇게 좀 나머지 마필이 없잖아요. 그 마필 대물삭스요. 여러분들 이 대물삭스는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거는 CC형 아니라 CC형 할아버지가 와도 그냥 이런 말 겁나면 여러분들 배팅 그래서 시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런 경우에 배팅을 안 하는 게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첫 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1400m고요. 마찬가지죠. MK를 이제 축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얘라고 해서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경마가
그 경주에서 입상하는 말을 찾는 거지 뭐 능력말을 찾고 이제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게 기본이긴 합니다만은 예. 뭐 지금 뭐 선사인 킨 이게 몇 주? 11주 만에 나오죠. 좌전지 파행, 양후지 근육통 보니까 이제 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뭐 오른쪽 뒷다리인가 찔룩찔룩하고 다니더라고. 라운드 크레머, 뭐 라트가 없는 마표, 이동화 기수 이것도 그렇고 천지 마켓 이것도 뭐 그렇고 스마일 골드 이거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없어요. 이런 말들을 그러니까는 이런 말들을 축을 세워서 여러 방으로 배팅해가지고 뭘 먹을 게 있겠다고. 삼복승식, 삼쌍승식 축을 세웠을 때는 예, 그 말이 뭐 예를 들어 복승식이 배당이 없고 삼쌍승식, 삼복승식이 있다. 그럼 삼쌍승식도 사실 어렵죠. MK리에가 꼭 머리를 쳐야 되니까. 그럼 삼복승식인데 삼복승식이 이 4마리 갖고 5마리 갖고 하면은 무슨 뭐 한 수가 안 나오잖아요. 예. 이경주였습니다. 번 어메이징 스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데뷔전 때 이제 그 누가 탔죠? 우주요? 정우주 기수. 그 정우주 그때는 제가 좀 정우주 기수가 서울에 와서 많은 양의 말을 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앞에는 가겠냐 뭐 이런 뜻으로 좀 했는데 왜냐면 고개가 높잖아요. 그 무리한 장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자고요. 막 선행 가려고 몰고 선행 갔나요? 선행 못 갔죠. 뭐한테 뺏겼죠? 예. 막 물고 나와. 뭐 스피닝 뭐한테 뺏겼어요. 스피닝 봄. 문세영 기수의 스피닝 봄. 2번 게이트. 힘 다 쓰고 고개 높은 마표를. 근데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누구죠? 이혁 기수가 어떻게 탈 것 같아요? 선행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8, 90%는 안 가요. 외곽 게이트에 있다가 그러니까 좀 나쁜 전개라고 얘기하면은 좀 그렇지만 이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외곽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근데 10번 게이트니까 이게 더 낫겠죠? 예? 그렇게 붙들고 나온다고요. 요거는 붙들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그때 정호주 기수가 기승했을 때 라스트에서 안으로 기대려고 하는 거고요. 고개 이렇게 틀고 뛰잖아요. 그러니까 절로 가면 고개가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오른발을 쓰면서도 틀어진다고요. 그거는 제가 두 가지, 뭐 크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어떤 후구의 추진력이 없던가, 아직 힘이 안 차가지고 그랬던가. 그거예요. 근데 그런 힘을 남겨두면 그런 자세가 지금도 조교 때도 이렇게 틀고 뛰어요. 근데 그게 막 심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 실전에서처럼 만큼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조교 때도 이렇게 틀고 뛰어요. 아주 습관처럼. 아직도 100%안 됐다니까 그거를 갖다 이제 이혁 기수야 어떤 기술이 어떻게 더해지는지 한번 좀 가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올 루트입니다. 올 루트. 여기 그 말이 라운드 여기 나오네요. 이 4번 라운드 파르트를 갖고 이 올 루트를 좀 얘기를 하자고요. 파르타. 이 4번이나 5번이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아요. 두 마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라운드 파르트가 지금 데뷔전 때도 오수철 기수가 선행을 가려고 해. 그때 50 몇 킬로에서 54kg. 그 다음에 지난번에 김태희 기수가 11번 게이트에서 그냥 붙들고 나와서 선행을 가. 그냥 거의 붙들고 나와요. 붙들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붙들고 나온다고 해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토요일자에서도 뭐 KNT 지원이라든가 올해다 함께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붙들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스피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숨을 돌려줘야 되죠. 숨을 돌려요. 그러니까 숨을 쉬면서 가야 되는데 말한테 내 어떤 또 딴 얘기겠지만 뭐야 기수의 어떤 그 기수가 말을 스피드 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이 기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자.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의 기자를 보면은 대단히 단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자를 갖고 말을 이렇게 무릎으로 밀어요. 주먹은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내가 몸에 리듬을 맞춰주는 거야. 그 리듬을 맞춰주지 않는 게 안배예요. 그래 여러분들 나올 때 보면은 기술이 나올 때 보면 이렇게 무릎 띄고 나오지 않습니까? 무릎 띄고 나왔다는 거는 내가 붙들겠다는 의도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무리가 말의 이 어깨에 있지 않습니까? 어깨에 있습니다. 어깨에. 그러면 이 어깨를 말이 뒷다리가 들어오면은 앞다리가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무릎으로 밀어요. 이게 기자입니다. 여러분들 기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기좌. 여러분들 그거 있지 않습니까? 태권도 할 때 기마 자세 있지 않습니까? 기마 자세.
기마 자세를 어떻게 해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이 어깨와 엉덩이와 발 뒤꿈치가 일직선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어깨선, 엉덩이선, 발 뒤꿈치선이 이렇게 일직선이 돼요. 무릎은 이렇게 살짝 앞으로 나가겠죠? 그게 기마 자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태권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기마 자세예요, 여러분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승마,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전경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무릎을 앞으로 붙이고 이 발 뒤꿈치가 뒤로 살짝 빠지면서 이 엉덩이하고 일직선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뭔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예. 누구죠? 라운더 스파르타가 붙들고는 있었지만 계속 이러고 나온다고. 이러고 몸을 흔들면서. 무릎으로 리듬을 맞춰줘요. 주먹은 가만히. 왜? 주먹까지 밀어대면 얘가 숨을 쉴 수가 없거든. 그래서 리듬을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 건너편에 가면 장거리 뛸 때 다 기수들 무릎 이렇게 뛰고 가는, 다는 아니지만 뛰고 가는 기수들 있잖아요. 그건 말이 끌기 때문에 내가 리듬을 맞춰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 리듬까지 맞춰주면 말이 스피드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힘을, 스피드를 줄여주기 위해서 무릎을 뛰는 거예요. 네, 그렇고요. 자,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가는데 왜 근데 그 정도만 했는데도 라스트에서 이 라운더 스파르타가 걸어오냐는 얘기예요. 그거 조금 힘썼다고 해서. 근데 이런 말들이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그냥 깡바닥 취입을 해버려요. 제가 토요일자 얘기했던 러브 오브 마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처럼 취입. 그러니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습관을 만들어 줘야 된다니까. 근데 또 선행을 가버려요. 또서.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나보다 더 빠른 말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이 올루트도 그런 식이에요. 지난번 뛰는 거 문세영 기수가 탔잖아요. 카신 기수, 이혁 기수인가요? 예. 이번에가 문세영, 예. 이혁 기수. 뒤에서 붙들고 있었는데 못 올라와. 13초 3이야. 그 정도면 올라온 거죠. 제가 토요일날 때 13초 3이었고. 카신 기수는 앞에 붙어버려. 그러니까 폭삭 서버려. 그러니까 카신 기수는 조금 그 얘기 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여튼간 그래요. 조금 이제 뭔가 지금 조급해. 자기가 지금 CC1 기수보다 그때도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하루에 그때 3승인가 4승 했을 때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조금 첫 승하고 나서 이제 마음이 조급했다. 6승인가 그때 했을 때 조급했다 그러는데 그게 심리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신인 기수 리딩 짝키가 어떠고 저쩌고 막 그래도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요일자에서 얘기했지만 문세영 기수라도 이 대상 경주 가더라도 안 하진 않아요. 남들보다 적게 긴장을 하는 거지 한다고요.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실수 안 하고 싶어도 말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늑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말이 또 주책 없이 끈대든가 갑자기 그래버리면 기수가 당황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베테랑 기수들은 그런 것들을 자기의 어떤 기승술로 임기응변이 그때 발휘되는 거죠. 네, 얘기가 딴 데로 가는데.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블랙스테는 아까 내가 블랙스페트 말했죠. 흥행불패랑 동반. 얘는 410kg, 20kg밖에 안 나가는데 엄청 큰 주폭을 갖고 있어요. 힘을 많이 써요. 반면도. 그러니까 자기의 적당한 힘을 주폭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 너무 뛰려고 해요. 그걸 잡아주면 돼요. 잡아주면 되는데 계속 지금 앞에만 붙어 나오려고 그러니까는 어때요? 라트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조심하시면 이제 실백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도 올루트나 지금 라운더 파르타나 이런 말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라운더 파르타 같은 경우도 500kg 깡바닥에서 취입하면 통한다고요. 근데 그걸 올루트의 기수는 해낼 수 있어요. 하려고 할 겁니다. 왜? 자기가 지금 두 번의 경주 이혁 기수나 헤리카신 기수가 타는 걸 보니까 얘도 지금 뒤가 너무 경직돼 있거든요. 그 경직된 거를 다 기승술로 커버를 할 겁니다. 그게 얼만큼 많이 되면 입상을 하는 거고 조금 되면 입상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 얘기는 누군 못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가늠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경주는 이제 7번 성신천하입니다. 이게
뭐 오늘 아침에도 이 7번이 뭐예요? 브라운 골드 얘랑 동반 습보래. 지금 조금 많이 했어요. 아주 대놓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날, 그다음에 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얘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잘 매겼는 것 같아요. 잘 매기고 잘했는지 조금 많다는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얘는 이제 체중 체크가 좀 필요합니다. 자세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아요. 근생도 좋고 유연성도 있고 다 좋아요. 근데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다 체중 빠지면 안 되죠. 감각을 우려해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조교를 보면은 회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체중이 많이 빠지면 안 되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3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국내산 5군입니다. 네. 이 순간의 찬스 볼까요? 오늘 아침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이 전광판이 여기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127m짜리나 뭐래나. 네. 이렇게 서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한 요점이 있나요? 요점에 이렇게 앉아 있기 때문에 전광판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까지 나오면 안 되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이 건너편이 보여요. 근데 뭐가 막 뛰더라고. 그 순간의 찬스야. 그러니까 말이 막 뛰는데 기수가 어떻게 제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끌려와. 저 건너편에서부터. 여기서 어떻게 제어를 해요. 제어를 하는데 제어를 하는 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얘의 습보 양을 한번 보세요. 뛰어다닌 양을 한번 보세요. 뛰어다닌 양. 아니 무슨 이거 저 순간의 찬스 기억하세요? 박으론 기수가 탈 때 제가 한번 딱 추천드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끝. 그냥 그런 것들이 이게 지금 몇 번 뛰어다녔어요? 목, 금, 토, 일, 월, 수, 목 7번 뛰었어요. 7번. 네. 이거 지난주에도 막 두들겨 패고 2바퀴씩 뛰었을걸요? 지난번에도. 예, 지난번에도 하나, 둘, 셋, 넷, 4번 했네요. 이번에는 7번 했고요. 5월 27일 날 우전지 파행. 오른발 잘 쓰던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고입니다. 역시 파이널고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불화산 생각하시면 돼요. 뭐, 딱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어요. 거의 비슷한 흡사한 자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세요, 이제. 임다빈 기수가 이런 거, 임다빈 기수는 제가 매번 추천하죠. 여러분들 그거 하나 볼까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 가끔 보면은 제가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 임다빈 기수가 이 훈련 승인자도 그런 승인자가 딱 한 명 제가 봤어요. 근데 이 임다빈 기수가 겨울에도 그 추운데 장갑을 안 끼고 조교를 해요. 여러분들 이게 끊어질 정도예요. 그 옛날에 뚝섬 시대에는 강바람이 있었잖아요. 바로 건너가 강해요. 담 넘어가 강해요. 저 한강이에요. 성수대교 영동대교 사이에 성수대교 더 가깝죠. 담 넘어가면 바로 성수대교 담 올라가는 데니까 바로 담 넘어가면 성수대교예요. 성수대교 바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바람이란 말이에요. 맞은편에서 2코너에서 3코너로 내려갈 때요. 앞바람이 엄청 세요. 근데 여기는 이제 청계산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엄청 추워요.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도 차갑다고요. 근데 이 임다빈 기수가 맨손으로 조교를 해요. 맨손으로. 그리고 제가 토요일자에서 그 이성일 기수의 주먹을 이성일 기수입니다. 제 친구 이성일, 제 동기 이성일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걔는 이렇게 고삐를 쥐면 벌써 손이 큰 게 느껴져요. 이 임다빈 기수가 제가 만원경으로 보는데도 그런 게 느껴져. 쟤는 아구 힘이 좋구나. 딱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또 다음 기수가 그 문성혁 기수예요. 그 주먹 쥐는 걸 보면은 이렇게 뭐 우리 주먹이 기술이 얼마 체구가 크겠습니까? 조금 해가지고 주먹도 다 손도 조막만 하잖아요. 조막만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작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 임다빈 기수나 이 문성혁 기수 보면은 그냥 그 주먹이 커 보여요. 고삐로 움켜쥐는 손이 커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파이널고 같은 경우도 그런 주먹의 어떤 영향만 받는다면은 좀 그런 느린 걸음을 해소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기수가 바뀌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인다빈 기수가 입상을 해가지고 막 15초대를 끊었어.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기수가 타면 15초를 인정을 하면 안 되라는데 이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퍼플링크 오늘도 좀 뛰었죠. 문정균 기수 막 두들겨 패고 뛰었습니다. 말이 휘청휘청 되는데도 두들겨 패더라고요. 그래서 아로마 같은 경우는 뭐 지난 베스트대로인데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뭐 얘기했죠? 이거 뭐 선행 가봤자 못 버팁니다. 이마필 지난번에 5주로 해서 23초 때 23초 7에 이겼고 이거 16초 5, 14초 5, 15초 1, 14초, 14초 3. 결국에는 파이널고 퍼플잉크 이제 아로마도 지난번에 그 이동화 기수가 뒤에서 붙들고 날라오죠. 이런 거예요. 김하연 기수하고 제가 김하연 기수 기승했을 때도 추천드렸고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동화 기수라고 뭐 그 얼마나 더 뛰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다르게 탄 거는 맞잖아요. 김하연 기수하고. 그러니까 김하연 기수가 그런 것들을 보고 좀 나도 저렇게 해볼까? 그러면 좀 겁나는 거죠. 겁나는데 뭐 그렇게 할는지 안 할는지 그게 가늠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여기는 파이널고 퍼플잉크 뭐 믿을 게 없네요. 베이트대로 빼면 아로마밖에 없네. 순간의 찬스. 조교를 조금 근데 이런 것들은 조교를 7번이나 습보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체중이 불어갖고 나오면 이런 것들은 잘 먹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4경주였었고요. 네, 5경주입니다. 1700m고요. 군내산 5군입니다. 제가 토요일자에서 뭐 일요일자 4, 5, 6 뭐 이 경주들은 뭐 말 7마리, 8마리 8마리, 9마리 뛰는데 할 거 없다 막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자, 이 3번 BT용도 볼까요? 이전에 이제 그 문세영 기수가 그 전에 다른 기수들이 다 탔어. 그러니까 다 따라 나왔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1700에서 딱 타보고 실수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실수 안 하잖아. 문세영 기수의 그 어떤 기승술이 그런 데서 그 문세영 기수가 여러분들 뭘 잘 타는데 뭘 보고 여러분들이 잘 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잘 타 막연하게. 잘 타. 승수 많이 했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박태정 기수가 2000승이 뭐 고수업에서 딴 줄 아냐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문세영 기수의 어떤 기승술 같은 경우는 전개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요. 내용이 있다는 얘기야. 그냥 앞에만 가가지고 그냥 버텨내면 그게 그래서 2000승 하면 되냐고요. 네? 안 그러냐고요. 그다음에 드래곤 스퀘어 있고요. 최강 스카이 이거 뭐 어디가 아파서 그런지 맨날 진짜 뭐 동반 습보더니 속보 하나 그러고 지난번에는 52km 점핑을 했기 때문에 52km 했었는데 오늘은 57km 도로 갔고 브라이트 킨입니다. 얘도 지금 한번 지난번에 딱 뛰는 거 보니까 이거 장거리용이야. 딱 같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검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걸음이 너무 느려요. 이거 불화산인데 불화산 걸음을 갖고 있는데 불화산처럼 최고가 460km가 아니라 500km야. 그거를 조금 더 극복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다는 게 약간 채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주도 보면 BT 영웅, 드래곤 스카이, 브라이킨 일단 뭐 나머지 파워 HD요? 이런 건 기록이 좋다고 해도 여러분들 이런 거는 믿으시면 안 돼요. 예. 자, 5경주였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6경주입니다. 1400m고요. 군내산 6군 안말 경주입니다. 스마트 삭스 충분전이고 14초 1, 13초 8 상대 서천나에서 매니스피어 캔 천구챗 이게 또 인기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인기 5인데 머리치네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봐도 주폭도 작지 부드러움 뭐 유연함이라고는 없지. 근데 그런 거를 예.
그래서 이제 그 박우른 기수가 지난번에 어떻게 탔냐. 그러니까 전경주는 어떻게 왔는지 그건 제가 그것까지는 안 봤어요. 근데 지난번에 타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고삐가 짧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이 기수 고삐 그렇게 짧은 거 제가 처음 봤어요. 그리고 말의 목에서 주먹이 한 20cm는 내려와 있어요. 맨날 주먹이 위에 있던 기수가 20cm는 내려와 있어. 그리고 모가 선행을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진로가 막히니까 여기까지는 붙들고 나왔는데 여기서 진로가 막히니까 이제 주먹이 다시 올라가. 당겨야 되니까. 그 밑에서 눌러서 당기면 되지 왜 위로 잡아 당기냐고. 예. 그리고 나한테 14초 상대가 약해서 이런 게 여러분들 상대가 약해서 취입처럼 보이는 거예요. 14초 갖고 취입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12초 뛰는 말은 무슨 제특입니까? 날라오게? 응? 날라온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티즈모닝인데요. 티즈모닝이 제가 이제 이 경주를 보다 보니까 아나운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선행으로만 이겼는데 추입이 통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입이 통했다? 13초 이후에 추입이 통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과정을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자, 뭐 여기서 그냥 여기 보이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말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여기 있었다고요, 여기. 그러니까 이 말들이 빨랐냐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말들이. 사정권이에요. 조상범 기수가 정말 조상범 기수도 그런 가끔 이제 불규칙해요. 이 기복을 보여요. 근데 이런 말들 딱 붙들고 있잖아요. 딱 붙들고 얘 고개 높으니까 밑으로 딱 눌러줘요. 그런다고 해서 고개가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쉽게 뛰어요. 속도를 줄여주기 때문에 스피드를 줄여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정권에서 이렇게 왔어. 근데 그렇게 안배를 하고 13초 2야. 상대가 잘 뛰었냐. 그리고 50m 전방에서 간신히 나머지 딱 50m 전방 들어가면서 거의 그러면 만약에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까지 사정권에서 있었는데 얘가 힘을 그만큼 안배를 했으면 여기서부터 시원하게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능력이 있다면. 근데 그 앞에 말을 잡는데 힘들어. 여기 50m 남겨놓고 거기서부터 조금 벌어져요. 그러니까 상대가 그만큼 뒤로 간 거지. 잘 뛴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상대가 못 뛰었다는 얘기지. 얘가 잘 뛰었는지 못 뛰었는지 좀 검증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간 그래서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그런 경주면 되는 거죠. 예. 그 흐름을 찾는 게 이제 우리들 관건이고. 그다음에 6번 이제 아르고 공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1번 게이트 했을 때 여러분들 추천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절대 가치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절대 가치는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왜 저렇게 들고 패고 나왔는지 모르겠다. 얘가 2승을 하고 준우승을 3번을 했는데 이거는 내가 안 봤다. 안 찾아봤다. 얘가 그래 뭐 선에 꼭 안에 갇혀서 얘인지 바깥으로 돌아가서 선행을 하는지 어쨌든 그건 모르겠다. 이거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나서 뭐 개인적으로 하든 뭐 하겠다. 뭐 다음 주에 뭐 다음번에 나올 때 알려준지. 하여튼간 그랬고 아르고 공주는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는 그래도 설마 그래도 지금쯤은 따라가면서 어떤 그 모래에 대해서 적응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1번 게이트는 이거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앞에서 모래 맞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고개 딱 지켜들고 완전히 뱀 대가리 마냥 이러고 가잖아요. 그 힘을 얼마나 들겠냐고. 그 나중에 또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자, 지난번에 9번 게이트니까 어떻게 타요? 자, 여기 앞에 2마리가 있었고 또 여기 있었고 여기서 타요. 이 외곽에서 선입 외곽에서 붙들구나.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그랬잖아요. 외곽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분명히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설마 하는 거죠. 1번 게이트에서 너무 그렇게 뭐랄까 좀 그런 데미지를 많이 받아버리니까 믿음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외곽에 가니까 그냥 한번 조심이나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잘 뜰 거라고 생각. 근데 그때가 이제 신의 뭐죠? 김태희 기수 탄 신의 신의 한수야? 신의 여제? 신의 여제.
10번 게이트에서 앞에 붙어가지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티즈모닝이나 이기는 과정이 여기서 간신히 라스트에 들어갈 때 간신히 얼마나 이겨요? 1과 4분의 1 마지막에 알사이먼 뭐 이런 브라이트 위너, 이 브라이트 위너가 인기 많아서 제가 그래서 아르공주 조가했던 거죠. 뭐 샤프 챔피언 안 된다 그랬고 한평파에 터치참 호명캔 정말 예 약한 편성에 뛰었네요. 근데 저 이번에도 지금 예상을 했어요. 근데 할 게 없어요. 저는 스마트 삭스를 두 마필 놓고 비교를 했는데 나머지는 잡아야 되잖아. 행복한 승자, 티지모닝, 그 다음에 두손 클래식, 세크 포인트. 이 네 마필은 기본적으로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예상가라면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스마트 삭스하고 아르고 공주하고 이제 이건 뭐 사실 안 잡아도 되죠. 근데 5마리 잡으려니까 하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를 낑겨 놓아야 되는데 두 마필 놓고 저울질 하니까 그래도 이거 다 김다빈 기수가 낫지. 그쪽으로 간 겁니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유형의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르고 공주처럼. 근데 오늘은 외곽으로 가든 뭘로 가든 제가 아까 여기 신의 여제 뭐예요? 신의 여인을 이기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그다음에 세클 보인스도 지난번에 선행 가서 있고 뭐 얘도 보면은 다 그 이전에 다운더존한테 졌고 날라왔고 그다음에 매직 스토리 있고 뭐 이런 말들이에요. 그 남는 게 누구예요? 티즈모닝은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뭐 인정을 한다 치고 두손 클래식이에요. 두손 클래식인데 이게 누구예요? 문정균 기수가 선행 가서 이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선행을 가려고 하면은 안 되겠죠? 선행을 세클 포인트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말 컨디션이나 뭐나 다 좋아. 행복한 승자가 있네. 얘는 1400을 안 뛰어봤잖아요. 응? 투온투급이요? 이 투온투급이 저희 예상가들이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뛴 거를 돌려봤더니 하필도 그렇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지금 완전히 상대가 약하고 CC형 기수가 안 차그래. 이게 전부 다 기수의 어떤 기수에 의해서 예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말의 능력은 생각지도 않고 물론 올 수 있어요. 뭐 선행 가면 되는 거죠. 여기서 얘도 선행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좀 더 유리한 전개를 펼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뛴 걸 보거나 얘의 컨디션을 보거나 뭘 봐서 이마피를 뭐 CC형 기수 하나 보고 제가 아까도 토요일 때도 얘기했잖아. 말은 50의 능력밖에 없는데 나머지 50의 능력을 기수한테 덮어 씌우는 거야. 네가 50%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지금 이겨줘. 50% 능력밖에 안 되지만 그건 아니란 얘기죠. 기본적으로 말의 능력이 70%는 갖고 있어야죠. 그 나머지 30%. 응? 기수의 능력이 거기에 이제 더해줘야 되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지금 투혼 특급이 능력을 70%까지 갖고 있느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6경기였습니다. 네, 7경주입니다. 1600m. 만약에 이 경주는 딴 얘기 안 할게요. 이 자이언트 스톰이 당일 인기가 뭐 있다면 그냥 최소한 인기 1, 2, 3위 그 안에 있다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이게 지금 1600m예요. 1400, 1400, 1400. 선행 간다 치고. 그러니까 얘가 가장 유리한 전개를 끌어낼 수 있는 게 선행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근데 여러분들 그냥 제가 딱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그냥 이게 라스트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다 선행을 가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선행이에요. 그걸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선행으로 왔어요. 그 말이 여기서 이렇게 꼬린 지점까지 뛴단 말이에요. 이 직선 거리를. 그러니까 얘가 이 직선 거리 뛰는 것만 여러분들 딱 말씀드리고 이 경주 끝낼게요. 여기서 중간에서 한 번도 발을 안 바꾼 적이 없어. 다 안으로 기대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일요일에 비가 오면 요거는 좀 취소할게요. 근데 맨 땅에서 뛰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 안으로 기댔는데 발을 바꾸고 기대했어요. 완전히 자세가 삐뚤어져. 자세가 완전히 삐뚤은 자세예요. 근데 비가 오면은 제가 이거는 포기를 하겠지만 거리가 1600m고 지금 1400에서 그랬는데 물론 1600m면 더
쉽게 뛸 수도 있어요. 왜? 10번 게이트에 있고 안쪽에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선행 가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1400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구간이 직선이 긴 거리가 있고 1600m는 그게 없어요. 1콘에서 딱 그냥 붙들면 돼. 나가는 그 거리가 70m, 70 몇 m밖에 안 돼요. 예? 그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1600m가 얘한테 더 유리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1400을 다 뛴 거를 보면은 발을 다 바꾸고 안으로 기대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껍데기는 멀쩡하지만 얘도 지금 500km 나가요? 네, 500km가 넘는 체형을 갖고 있는 말이 매번 안으로 이렇게 기댄다라는 거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선행을 갔더라도 비가 와서 주루가 가볍지만 않다면 마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나머지 마필들이 거기 인기 있는 말들 뭐 다 지금 뭐 정상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얘를 그러니까 가지고 갈 거냐 버리고 갈 거냐 그거를 좀 결정하는 게 우선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7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2000m고요. 국내산 오픈 안말 경주 경기도지사배 네, 그레이드 3급입니다. 이 경주도 뭐 마찬가지죠. 지금 뱅뱅뱅 아잔타 글로벌 태양 자 이렇게 세 마필이 오늘 아침에 목요일날 아침에 세 마필이 나와서 이제 동반 습보를 했습니다. 2번 뱅 그 다음에 1번 글로벌 태양 그 다음에 아잔타 이 세 마필이 처음에 나오자마자 구보를 셋이다.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끝내 구보를 딱 하고 셋이서 이제 동반을 딱 해요. 뱅뱅뱅이 안쪽에 있었고 글로벌 태양이 바깥 가운데 아잔타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 아잔타는 어제는 그 수요일 날은 40조 6번이 뭐예요? 이 영원 자이언트 10마랑 가볍게 동반 습보를 했고 오늘은 아주 싸납게 동반 습보를 셋이 하는데 이 아잔타는 골대 앞에 나와서 이제 쳐져요. 쳐지고 얘네 둘이 아주 길게 갑니다. 길게 가는데 좀 볼게요. 1번이 뭐야? 그래도 얘가 제일 유연하네요. 저는 모릅니다. 이 마필. 이 세 마필을 이번 경주를 위해서 지난번 뛴 거, 그 전에 뛴 거 뭐 한두 번 본 거예요. 그동안 어릴 때부터 몇 번 뛰었어요, 얘네들이. 아잔타 8번, 글로벌 태양 8번, 뱅뱅뱅 5번. 여러분들 그거 갖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런 여기 서울에 와서 이렇게 오픈 경주할 때 뭐 많이 뛴 말들이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한 10번 이상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 지금 8번 뛸 동안 이번에 처음이에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이클립스 베리가 선행을 가고 나중에 이제 글로벌 태양이 서성은 기수가 중후미 내측에서 딱 붙들고 있다 날라오고 아잔타는 외곽으로 도는데 모래 맞으니까 고개 쳐들고 한장을 하고 있고 뱅뱅뱅은 글로벌 태양 바깥에 쪽에서 전기를 한 바퀴 내내 13번 달고 전기를 해요. 얘가 13번 달았구나. 얘가 달았어요? 누가 달았어요? 아잔타가 13번이고 뱅뱅뱅이 13번 맞죠? 그 다음에 이 글로벌 태양이 2번 게이트고. 근데 이제 이때는 서승은 기수였었고. 예. 네. 지금 얘네들이 글로벌이나 뱅뱅뱅이나 러브 문막이라든가 여기 누구예요? 다른 애들을 다 이겼어. 플라잉스타 명류. 플라잉스타는 지금 컨디션도 아니고 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뭐랑 동반 습보하는데 보니까 퍼져버리지. 그러니까 결국엔 이클립스 베리가 다시 선행을 나서면서 네? 이제 후차권에서는 얘냐 일단 세잖아요. 둘이 보여준 전력상 센데 뭐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던 이 이클립스 베리가 컨디션이 아닌데 운 좋게도 또 선행을 가네. 예, 지난번 컨디션보다는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아주 이렇게 폭삭할 정도는 아니에요. 아주 못 뛸 정도는 아닌데 지난번에 어떤 컨디션이 기준이 된다면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행을 가버려. 편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이렌이 가서 문대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 누구죠? 이 플라잉스타는 지금 그 컨디션 때문에 매번 그렇게 결정타를 못 내. 13초 8, 14초 넘어가는 이유가 그 컨디션 때문에 그러는 거고 블루레몬의 컨디션이 좋은데 이거는 제가
얘가 지금 1300, 400, 1200, 1300, 1300, 1300 뛰고 1200 뛰고, 이 1400을 안 뛰어봤나요? 뛰어봤죠, 참. 그래서 제가 1200을 뛴 걸 보고 뭐라 그랬죠? 얘는 체구가 작기 때문에 어떤 주폭의 한계가 있어서 1400은 불리하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대가리 쳤어요. 머리 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근데 1400은 입상을 했으니까 그럼 거리가 400m 늘어난 1800에서도 그걸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1800이기 때문에 얘는 좀 작아.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유연해요. 아니. 그냥 유연해요. 유연함을 갖고 있는데 이게 좋아요. 이게. 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유연함이 만약에 여기다가 유연성이 100이 더해진다면은 이거는 금상첨화예요. 체구는 작아도. 근데 이게 유연함이 50 제가 조금 이제 떨어뜨려서 좀 후하게 쓰면 70이야. 아주 유연하지는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부족한 걸 갖다 이 근성으로 보태주는 건데 과연 이게 거리가 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리가 늘었으면 그걸 버텨낼 수 있겠느냐? 버텨내려면 일단 또 기승술이 더해져야 되는데 이것도 이동화 기수가 또 여기서 또 선행 한번 가보겠다고 이클립스 베리를 좀 괴롭힐까봐. 근데 어차피 이클립스 베리가 빨라요. 그러니까 이 누구죠? 블루레몬은 일찌감치 잡아야 돼요.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서 1800을 다른 어떤 뱅뱅뱅이나 글로벌 태양하고 견줄 수 있겠느냐. 그게 좀 관건이다. 뭐 어차피 이 경주도 어떤 그 하이군 경주처럼 축 세워놓고 쭉 후착 찾기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클립스 베리를 빼지 못하는 이상은 메리트가 없다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8경주였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제가 이제 토일제에서 멋진 기록, 붉은 폭풍 그 경주가 몇 경주예요? 하여튼 그 경주를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이 9경주입니다. 이제 9경주인데, 자, 보자고요. 지금 이 40조 말이 참 그래요. 가능성은 있어요. 잠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플라잉 카라반, 아까 얘기했던 자이언트 스톱, 이건 뭐죠? 그 다음에 또 영원 판타스틱, 영원 빅맨, 스케일 킹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실전에서 뛰는 거 보면 아직 뭔가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더 있어요. 근데 이 플라잉 카라반에 대해서 지금 순군전인데 이게 몇 미터예요? 1300m야. 자, 1400에서 이용호 기수가 선행 못 가서 못 들어왔어. 그 다음에 이제 주행 거부 경향기 있었고. 지금 오전을 뛰면서 2승을 했는데 아까 제가 이제 그 자이언트 스톱을 얘기했어요. 뭐 얘기했어? 그거 얘기는 할 필요 없지만 일단 이 플라잉 카라반이 여기서 선행을 가느냐 마느냐. 선행을 가더라도 제가 아까 뭐 얘기했었죠? 10번 다른 거. 자이언트 아니고 영원 빅맨 아니고 뭐였죠? 그 전경주가 자이언트 스텝이요. 자이언트 스텝인데 제가 이 자이언트 스텝하고 이 플라잉 카라반하고 조금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이제 지금은 안 헷갈려요. 자, 근데 지난번 뛴 걸 보자고요. 지난번 뛰었는데 얘가 일단 직선에서 400m라 그랬죠. 400m의 걸음이 남들보다 2걸음이 많아요. 이게 몇 킬로예요? 480km짜리야. 480km짜리인데 2걸음이 많아.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선행을 못 갔으니까 그렇게 했다 치고. 그 다음에 2걸음이 많다 그랬죠. 플러스 2. 그 다음에 지난번 전개를 보면 선행 이렇게 2마리 있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었어요. 주인공이. 근데 얘네들 셋이가 빨랐느냐? 결코 안 빨랐어요. 여기서 스타트부터 나와가지고 김영근 기수가 최대한 안배를 했어요. 안배를 해가지고 라트에 들어오는데 걸음이 2개가 많아지면서
요 50m 전방에서 스팔타를 이겨. 간신히 이겨. 간신히.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기는 그 과정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전개를 그린 게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에서 이기는데 50m를 넘어가면서 간신히 이겨요. 그냥 거기서 이겨요. 간신히. 그러니까 요 스팔타가 요 50m 전방에서 라하트에서 이제 얘가 걸음이 끝물에 가서 확 무뎌졌기 때문에 그 격차가 더 커 보이는 거지. 사실 이 자이언트 스톰이 잘 뛴 건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안으로 막 기대려고 그러니까 왼쪽 채찍을 쓰고.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가나파오가 지난번에 입상했나? 지난주에 입상했구나. 가나파오가 입상했고요. 자, 그래서 얘가 선행을 갔을 때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면 뭐 조금 더 높이 평가를 하십시오. 근데 이런 좀 불안한 요소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2번 텐베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제 구조말인데 제가 그 토요일째 뭐 하여튼간 절대 가치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은 제가 이제 일찌감치 얘가 56kg를 달면 56kg 달고 입상이 됐든가. 그러니까 56kg 이상에서는 입상이 없어요. 56kg에서는. 지난번에 54.5야. 그리고 얘가 입상했던 것도 전부 다 좀 부담력이. 근데 오늘 57kg야. 그리고 얘가 450kg야. 460kg. 460kg의 체형인데 제가 그런 얘기했죠. 450kg가 안 나가는 말. 여기서 딱 제가 그랬죠. 57.5를 달면은 이게 데미지를 입어요. 그러니까 57kg까지 0.5kg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 데미지를 안 입는 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들은 얘는 근데 460kg니까 57.5까지는 봐줘야 되겠죠. 예, 다른 애들보다 좀 크니까 보통 450kg짜리니까 그런 좀 불리한 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라온 에어스페스입니다. 이 라온 에어포스가 2승하고 준우승을 한 번 했는데 3번 다 선행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선행을 못 갔을 때는 다 죽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여기서 선행을 가?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선행 못 갔을 때는 다 죽었어요. 다 선행 갔단 말이야. 그럼 얘가 여기서 선행을 가요? 그럼 누구죠? 플라잉 카라반은 뭐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1번이 갔든 3번이 갔든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선행마가 있죠. 4번 바람의 향기도 빨라요. 5번 우주의 봄도 빨라요. 바깥에 8번 런던 에이스도 빨라요. 이런 말들이 다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인기꼴에 있는 1번, 3번인데 얘네들까지 4번, 5번, 8번 얘네들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얘네들을 괴롭힌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57kg의 텐베거를 요거를 조금 제가 다른 거 같으면 57.5면 많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을 텐데 이게 지금 1번, 3번, 4번, 5번 또 뭐야 8번 앞이 너무 두터워요. 그 얘네들이 다 무너지면은 2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너무 잘 나온단 말이에요. 57.5라도 얘네들이 너무 많이 서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경주는 이렇게 좀 인기권에 있는 말들이 불안한데 그래도 가장 좀 센 데 뛰어다녔던 마필은 11번 황금꽃이 될 거예요. 근데 외곽에 있어요. 이게 한 3번 게이트 안쪽에만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랬어요. 왜냐하면 텐베거보다는 얘가 더 유리해지잖아요. 1번, 3번, 4번, 5번, 8번 이런 마필들이 일 때 얘가 만약에 3번 게이트에 이렇게 딱 있다면 뭐 얘가 3번이 있지만 그러면은 얘는 재밌어요. 네? 여태까지 외곽으로 이렇게 삥삥삥 그냥 빨리 들어오는 밖에 없는데 너무 빨라 얘한테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좀 그러니까 편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할 것 같고 10번 나올 영웅도 1200에서인가 2번 입상을 했는데 쥐어 짜다시피 해서 오더라고요. 이번에도 조교는 잘했어요. 하여튼간 조교는 시원시원하게 해요. 근데 그 조교빨이 지금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도는데 조교빨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어떤 능력이 좀 있어야 되죠. 11번처럼 황금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6번 걸작드림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제가 지난번 취소되기 전에 그 전경주 9번 달았을 때 추천드렸었죠. 예. 근데 얘는 뭐예요? 500kg가 나는데 체장이 길어. 제가 무슨 시티? 아이고 보자.
TC 패밀리 지난주 토요일째서 얘기할 때 이 누구죠? 이 누구의 말림생 걸작 드림하고도 하고 이 TC 패밀리하고 체형이 비슷해. 한번 나갈 때 체장이 엄청 길어요. 제가 불편한데 그 당시에는 외곽에 있기 때문에 선두권으로 외곽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못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도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1, 3, 5, 4, 5, 6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6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곽으로 간다는 얘기죠. 1, 3이 막 싸우고 가거나 막 그랬을 때 6번이 이렇게 외곽으로 딱 치고 나올 수 있어요. 얘는 그것만 피하면 되는 그런 마필이니까. 그 다음에 7번 원평타운인데 제가 임다민 기수가 탔을 때 요 전번 경주를 그 전 경주에서 추천드렸어요. 근데 그날 뛰는 거 보니까 이날 안 되겠더라. 말도 나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컨디션은 좋아졌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난번 그 임다빈 기수가 입상했을 때 보면 걸음이 상당히 느려요. 느린 단점을 갖고 있는 말인데 기수가 누구예요? 무리해서 이렇게 6번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게 아니라 얘는 추진을 해서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조금 걸리적거리는데 만약에 추진을 안 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은 뭐 조교를 해놨기 때문에 좀 안고 갈 수 있고요. 이렇게 백두보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투원투급 같은 경우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기수의 역량을 50대 50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말을 예상을 한다. 뭐 상대가 약하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이 백두보이는 제가 봤을 때는 70은 있어요. 나머지 30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교를 또 본인이 직접 했어요. 맞죠? 예, 본인이 직접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말이 덩치만 크지 조금은 뭐 이렇게 부드러운 건 없어요. 근데 그 부드러움을 조금 더 끌어내기 위해서 조교를 아주 세게 안 하고 길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성과에다가 요게 더해지면 된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1, 3, 5, 7, 8 이렇게 가면 6번하고 6번, 7번, 9번이 이렇게 따라 붙거든요. 외곽에서. 그 안쪽에서 얘네들이 다 만약에 옥샥옥샥 되면 1번, 3번 이런 애들이 옥샥옥샥 되면 이게 인기마들이거든요. 부러지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6번, 7번, 9번, 11번. 좀 비인기마 쪽에서는 이런 말들인데 거기다가 2번이 좀 57.5를 다뤘지만 얘가 만약에 이런 식의 전개가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좀 생각은 좀 해둬야 되겠다. 이 경주가 어려운 경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배당이 토요일 그 경주하고 나와줄 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 경주였었고요. 네, 10경주입니다. 1800m. 여기도 클럽 D, 블랙벨트, 그레이스톰, 펑크레이지, 지구라이트 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도 그냥 하나 딱 세강 파이터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 클럽 D도 지금 컨디션은 아니고요. 블랙벨트는 왜 저러고 뛰는지 지난번 무척 센 편성에만 뛰어다녔어요. 올해다 함께. 올해다 함께 제대로 탈 때였었거든요. 문정균 기수가. 그 다음에 우루스킨. 그 다음에 지난 경주는 마이센터, 늘가올 이런 마필들이에요. 강풍마.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근데 얘가 왜 제가 센 데를 뛰어다녔다라고 좀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냐면 조교 때 보면 항상 뭐라 그래요? 그냥 뭐 저래서 뛰겠나 싶어요.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서 뛰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만 조금만 좋아지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1군 가서도 활약이 가능한 그런 마음인데 그게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그게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클럽 D는 뭐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이 3코너를 돌 때 선행마가 뭐 있었죠? 선행마가 있었어. 요 외곽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이동화 기수가 이 중간에 무리 속에 갇히니까 말이 뒷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래 맞으면 아직도. 근데 그게 여기서 보여준 게 그렇게 막 민감하게 하질 않았어요. 이 클럽 D라는 마필이. 근데 알게 모르게 라치에서 탄력이 안 나오니까 기수만 아는 거죠. 그런 것들은. 예. 근데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가요. 선행마를 두고 외곽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단이 벌러져. 자, 7번이 나오고 8번이 나와.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인가 토요일째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선행마가 도망을
안 가잖아요. 달 갔어요. 근데 이 7번, 8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붙어. 그러니까 이 클럽 D가 여기 딱 갇혀버려요. 모래 다 맞아. 이 3코너를 돌면서 다 맞아버려요. 여기서. 그러니까 라티에서 힘을 못 써. 근데 이번에는 그런 상황에다가 이번에는 2번 게이트에 있고 얘가 선행가요. 이제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가려고 하겠죠. 여기서는. 이거 2번 게이트는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보세요. 기동화 기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선행을 말을 이런 식의 선행 말을 내주고 내가 옆에 따라가 편하게 따라가야지 무리하지 않고. 근데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와 버리면은 어디 빠져나갈 근육이 없어요. 그렇다면 답은 뭐예요?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가야 돼요. 초반에 밀어서. 근데 초반에 힘을 써가지고 가가지고 얘는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자, 9번 그레이트 스톰입니다. 그레이트 스톰은 지난번에 누구야? 김태희 기수가 2번 게이트에서 2번 게이트 맞아요? 5번 게이트에죠. 5번 게이트에서 선행 외곽에서 딸딸딸 여기까지 김태희 기수만큼 그렇게 제어를 많이 그다음에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주로까지 도와줬어요. 근데 라트에서 못 올라와요. 근데 제가 그때 뭘 추천드렸는데 네, 모닝 프린스. 근데 컴플리트 엔젤이 없었고 만세가 있었고 뭘 축으로 했었죠? 뭘 축으로 해서 비트러너였었나? 뭘 축으로 해서 이 그레이트 스톤까지 있어요. 만세하고 모닝 플랜스하고 그레이트 스톰하고 아마 세 마리인데 뭐가 축이었었어요? 근데 컴플리트 엔젤이 들어왔어요. 이번 주에 조교를 했는데 출전을 안 했어요. 하여튼간 그렇고요. 근데 그렇게 잘 탔었고 누구죠? 컴플리트 엔젤이 입상을 했고 거기에 팡크레이지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요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레이트 스톰이 김태희 기수가 잘못한 게 저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2단 선입 2단은 외곽에 있었다라는 것 뿐이야.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얘한테는 유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라치에서 주로까지 도와줬는데 못 올라왔어. 그럼 문세영 기수가 더 나을까요? 그거는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펑크린 얘는 컨디션이 좋아요. 그 다음에 지구라트입니다. 지구라트인데 다 얘기하네 결국. 지구라트인데 얘는 가능성이에요. 지금까지 뛴 상대에서 일반 경주로 돌아선 거예요. 안 되겠다. 대상 경주는. 근데 얘가 3살짜리야. 그게 지금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커가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무리해서 거기 가가지고 막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다듬어진 다음에 가도 충분히 늦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3살 때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더비라든가 뭐 이런 거. 3살 때만 할 수 있는 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갔던 건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세강 파이터가 되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57에서 51이에요. 1번 게이트에 있고 선행을 가려고 할 거고. 근데 얘가 지금 컨디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여태까지 뛴 상대도 약해. 문세영 기수가 지어 짜다시피 해왔거든요. 그 전에 이기혁 기수가 3차 올 때도 사실 외곽에 있었다라는 거 빼놓고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말의 능력 다 끌어냈어요. 단지 하나 입상과 입상을 못했을 뿐이죠. 근데 그때 뛰는 거 보면은 물론 그게 이제 57kg의 높은 부담 중량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6kg가 빠지는 51kg의 부담 중량이 조금 쫄리긴 하지만 지금까지 뛴 상대들하고 오늘 뛸 상대들하고 비교했을 땐 얘가 뛴 상대가 너무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컨디션이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주에서 이제 지구라트만 컨디션이 좀만 좋다면 좀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말이 지구라트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대안의 마필은 펑크레이즈냐 그레이트 스톰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안을 좀 잡고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 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월 둘째 주 6월 8일과 토요일 9일 양일간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